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인데 주요 골자는 음주운전 하지 말자라는 이 뻔한 얘기들 포함해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먹어. 그래서 음주 측정에 좀 혼란을 이렇게 야기하는 이른바 술타기 기법. 요것도 여기저기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정말 아닙니다. 이거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냈으면은 최소한 반성하고 뭐 이러면서 또 다른 잘못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 사고 내고 뭐 도망가고 뭐 술타기 하고 이런 거 정말 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음주 사고 내고 뭐 사고 처리하고 음주 측정도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순진하게 바보 같은 소리 듣고 막 이런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해서 이런 거 법 관련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변호사들한테 막 전화도 돌리고 조사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되게 고달프지만 자꾸 이거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 꼼수 나오고 이거 정말 아닙니다.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미디어 오토. 사실 저는 뭐 신차 나오면은 잠깐 타보고 뭐 요랬어요 저랬어요 그냥 웃기지도 않게 뭐 좀 주접 같은 거 뭐 좀 떨고 먹고 이러는 사람이지 잘못된 거를 막 보도를 하고 바로잡고 잘못하는 사람 혼내주고 뭐 정의롭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같은 그냥 일개 뭐 100kg 아저씨가 무슨 세상을 바로잡고 뭐 자식 뭐 이걸 하겠어요. 그냥 나 하나 그냥 이렇게 올바르게 사는 것도 이것도 그냥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웃기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걸 자꾸 제보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거 자꾸 이게 제보해 주시면 제가 좀 부담이 되거든요. 지난주에 포르쉐 몰다가 음주운전하고 사고 낸 친구가 도망가 버렸어. 요거 몇몇 기사 보셔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제보 온 거 보니까 그 옆에 미모의 여성분이 이렇게 동승하고 계셨다가 이 사진을 보내줘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얼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그 약간 하여튼 이런 거 이렇게 사진 이런 거까지 보내주고 그러시면 제가 괜한 욕심을 내잖아. 이거 막 좀 더 파보려고 관악경찰서에다가 막 전화를 돌리고 아는 기자들 막 동원해가지고 이런 걸 자꾸 하려고 그러다가 또 막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술을 마셨으면 당연히 대리운전이나 뭐 택시 타거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운전대를 잡는 분들 도대체 왜 그러냐, 음주운전 왜 하냐 궁금해가지고 제가 몇 년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술자리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글 하나 올렸는데 역시나 그냥 안 걸릴 것 같아서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긴 하네요.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셨어. 그리고 또 뭐 가까운 거리가 가는 길에 음주단속 같은 거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술 먹고 운전대 잡고 뭐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면허 정지 들어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0.03이라는 요 수치가 맥주 한 캔 정도 마셔도 나오는 수치예요.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맥주 한 캔 마시고 측정하면 0.03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한 잔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은 면허 정지도 될 수가 있고 또 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까지는 0.03이 아니고 0.05 뭐 이러고 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관대하다, 처벌이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음주 처벌이 점점 이렇게 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이후에 감형이 되는 케이스가 뉴스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막 커지면서 이와 비슷하게 또 꼼수를 부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 근데 이거 잘 안 됩니다. 이거 감형이라는 거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감형을 논할 수 있고 이런 거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뭐 처벌을 덜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통하지가 않아요. 이미 뉴스에 다 나왔으면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허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제는 이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냥 음주운전 했으면 잘못했어요 그리고 반성을 하면서 감형을 받아보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지 괜히 통하지도 않을 꼼수 부려가지고 처벌 좀 덜 받으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치졸하고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더 과한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미디어 오토. 몇 달 전에 트롯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내고 또 음주운전자 뭐 바꿔치기도 하고 경찰에 나와서 음주운전한 거를 인정을 하면서 사고 후에 사고 충격으로 술을 더 먹었다 하면서 음주 측정에 좀 혼란을 주기도 하면서 뭐 여기저기 뉴스로 이게 많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후에 요거 관련해서 꼼수 같은 게 음주운전 피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꽤 많이 글들이 퍼졌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은 일단 도망가라. 그리고 술을 더 마시래. 글로만 이런 줄 알았더니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에 도망가서 편의점에서 술을 더 먹는 이른바 술타기 기법 요거 하시는 분들이 뉴스에 또 이렇게 속속 나왔잖아요. 이거들 얘기를 들어보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겁이 나서 도망해갔고 그 충격에 마음이 복잡해서 또 편의점 가서 술을 더 먹었다 뭐 요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 먹기 전에 그 이전의 음주 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이런 꼼수인데 요거 듣고 있어도 좀 치졸한 생각이 그냥 올라오잖아요.
게다가 형량을 줄이는데도 이게 이제는 진짜 이득이 없어요. 괜히 이런 꼼수를 부리다가 음주운전 사고 정도만 처벌받을 수 있었던 거를 사고 후 도주, 이른바 뭐 뺑소니 혐의까지 더 이렇게 뒤집어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여튼 이제는 이렇게 도망가고 술 타게 하고 이게 유리할 게 없다. 법 집행하는 데서 이제 다 안다. 이제 사고 이후에 술을 더 마셔서 음주 측정에 혼란을 주는 행위, 이른바 술 타기, 요거 수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되고 있어요. 술 타기 하면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냥 뻘짓하지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면은 현장에서 사고 수습하고 음주운전한 거 인정하고 측정도 딱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형량을 줄여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미디어 오토. 우리가 여기저기 뭐 술자리 하면서 듣게 되는 얘기가 음주 측정 끝까지 하지 마라 라는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이것도 사실과 달라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거는 술을 만취 상태까지 먹고 운전을 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이 그냥 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면허가 취소가 되고 최대 2천만 원의 벌금 혹은 최고 5년의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술을 아주 많이 마시지 않았다면은 음주 측정을 그냥 적극적으로 해서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딱 걸렸어. 근데 예전에도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그래서 지금 또 음주운전하다 걸리면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이 되죠. 그래서 생겨난 꼼수가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해. 그러면 이번에는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이득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전에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다. 이러면은 그냥 음주운전 상습범으로 간주가 돼서 현장에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수사로 막 진행이 되고 그러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음주 측정 계속 거부하고 나중에 술 좀 깨가지고서는 음주 측정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조금 더 낮게 나오니까 뭐 유리할 수 있어. 요것도 잘못된 거예요. 음주한 이후에 몇 시간 지나가지고 음주 측정 하잖아요. 그러면은 술이 깨니까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조금 낮게 측정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막 위드마크 공식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역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음주 측정에 관련된 거는 아주 발달이 돼 있으니까 잔머리 굴려가지고 빠져나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주 측정 착실하게 하시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처벌을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속설도 있는데 불어서 음주 측정하지 말고 체열을 해라 그래라. 체열.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별 이득 없습니다. 불어서 측정하는 게 더 적게 나와요. 불어서 측정하는 거는 혈액 중에 알코올이 섞여 있는 걸 호흡을 통해서 간접 측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체열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게 이게 기계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그래요. 오차 범위를 감안해서 적게 측정되면 적게 측정이 됐지 더 과하게 측정되지는 않는다. 이거 제가 경찰서에 직접 물어봐가지고 받은 거니까 아마 맞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라고 할 때 그냥 시원하게 불고 반성하면서 형량을 줄여가는 게 더 현명한 거지 이거 뭐 꼼수 부리고 뭐 이른다 그래가지고서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미디어 오토. 자, 음주운전은 정말 하지 마세요. 뉴스 찾아보면은 뭐 요렇게 해서 감형이 됐어 뭐 요런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이미 다 뉴스로 나왔다는 거는 법을 집행하는 데서 다 이게 학습이 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 비슷한 걸로는 빠져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예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도 안 될 정도로 허술했어요. 길거리에서 음주 단속할 때도 경찰관이 종이컵 들고 음주 단속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경찰관이 창문 내리세요? 종이컵을 딱 대. 그리고 후 거기다 불면은 그걸로 경찰관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음주 여부를 판단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허술하게 음주 단속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방법이 많이 발전했죠. 처벌 수위도 거의 뭐 선진국 수준으로 거의 왔습니다. 물론 태국처럼 교통사고 난 시신을 닦게 하는 이런 봉사명령 같은 걸 한다든가 싱가포르처럼 음주운전하면 막 곤장 때리듯이 막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을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끔찍하게 상징적인 처벌 같은 게 좀 더 있으면은 음주운전 방지에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강도가 강력하고 견고해지고 있으니까 괜히 빠져나갈 꼼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마시고 가까운 거리는 괜찮아. 뭐 조금 먹었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마시면은 대리운전 불러서 가세요. 우리나라처럼 대리운전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택시도 뭐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고 앱으로 다 택시 부르고 다 이거 되는데 왜 음주운전을 하세요? 술 먹고 운전대 잡는 것 자체가 범죄란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이거 법령 같은 거 뒤져가면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겠어요. 제가 이런 영상 하나 만들 시간이면은 꿈 얘기 한 4-5개 만들 시간이에요. 음주운전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요.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런 거는 진짜 힘들다. 이런 꿈 얘기나 했고.